안녕하세요. 버블한북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새벽에 들려온 소식은 지금의 심증을 물증으로 자꾸 바꿔가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표 자체가 상당히 낙관론을 그대로 저격해버리는 이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대응이 문제라는 얘기죠. 누구나 시장에선 침체라고 부르지만 이걸 아니다 아무리 X자를 그어도 시장으로 둘러싸고 있는 서라운드 분위기는 그냥 지하로 내려가는 고속 엘리베이터 속인데, 이걸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 PMI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용어로 들리지만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제조업 부분에서의 경기가 확장이냐 위축이냐를 판단하는 지표인데, 발표된 미국 PMI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47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치는 48.6 정도였는데 이보다 뭐 한참 미치지 못하는 47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제조업 경기 위축 국면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50을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낮으면 위축, 이보다 높으면 확대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프만 봐도 뭐 계속해서 하강 국면에 진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19개월 연속 제조업 부진 현상은 이 계속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제 뭐 심증을 넘어서 확실한 물증의 단계로 진입을 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연준은 고민이 한 집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일단 뭐 빅컷을 단행해서 0.5%의 금리를 내렸지만 당장의 시장의 반응은 그리 기대만큼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이렇게 경기 지표까지 악화되는 모습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뭐 유턴할 수 있는 여지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아마도 다시 한번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뭐 점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상황은 갈수록 첩첩산중이 될 가능성 높고요. 금리를 계속해서 내림과 동시에 반비례로 금융시장과 산업 현장은 그렇게 금리를 내리는 것만큼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궤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왜냐? 금리를 인하한 이유가 지금까지 뭐 경기가 좋아서 내린 게 아니라 침체 국면을 인정한 백기를 들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뭐 금리를 할 수 없이 내린 거죠. 그러니 경기 침체 하락 국면에선 금리는 어떤 견인력도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파워 면에서 방전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미 연준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계속적인 경기 지표의 상황이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통계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 거의 뭐 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빅컷 이후에 증시가 날개를 뭐 달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다우, 나스닥, S&P 500까지도 뭐 거의 0점대 방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처럼 제대로 올라서지 못하는 어기적한 느낌이 들죠. 게다가 PMI 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와서 내일 증시 상황은 그닥 긍정적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한마디로 지난주에 4년 만에 빅컷이라는 엄청난 방향을 틀어버린 이 연준의 대결단이 나왔어도 금융시장 자체는 특별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늘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리 금리나 엑셀 밟아도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건 그만큼 하강 국면에서 인하 버튼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만유 인력의 경기 법칙, 그러니까 침체가 무거워진 상태에선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하중을 더 무겁게 만드는 건 당장 금융시장에서부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합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보이다가만 그냥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지난번에 폭락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이 장세를 충분히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올 수가 얼마든지 있죠. 일단 11월 마지막 금리 결정 시기에는 빅컷에서 훨씬 뒤로 물러난 스탠스를 분명히 취할 것으로 보이고,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하 분위기를 접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미국 국채 시장도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점이 가장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보통 금리를 크게 내리면 본국의 국채 금리는 당연히 기준금리에 따라서 내려가게 돼 있죠. 그러나 미국 국채는 아주 기묘한 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리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아주 의외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금리가 오르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장을 개장했어도 여전히 거의 4% 선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거 그만큼 빅컷을 단행을 했어도 여전히 통화정책 부분이 만만하게 흘러가게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이 딱 박혀 있어서 여전히 국채금리 수준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결국엔 연준이 11월에 베이비 컷 수준으로 아주 미세하게 금리를 내려도 그 범위 안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어서 국채 시장의 금리 수준은 여전히 강세를 띨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10년물과 2년물 여전히 금리가 역전이 된 이후로 지속적인 모습 보이는데, 이것도 침체를 예상할 수 있는 아주 뚜렷한 지표여서 국채 시장이 만만치 않게 금리 인하 이후에도 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달러 인덱스죠. 달러 가치가 내려가지 않아. 기준금리를 0.5%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는 강세의 지존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되게 특이한 측면입니다. 모든 금리의 가치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 통화 가치인데, 달러는 역시 독자 생존체인 것이 분명해 보이죠. 그러니 기축통화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아주 기묘한 현상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결을 유지하던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침체 위기는 더욱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PMI 지수가 스타트가 될 가능성 높고요. 줄줄이 쏟아지는 지표들, 특히 26일에는 실업 청구 건수 나오게 돼 있죠. 이번에는 조금은 다른 면모를 보이게 될 것은, 어느 정도 가을로 접어드는 시점에선 히스패닉계 변수는 줄어들고 경기 침체로 인한 자국의 해고 인원들이 대거 늘어나는 시점에선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은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상당히 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는 미국 연준의 향후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당연히 한국은 고스란히 스펀지처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부동산 시장은 지금 거의 폭풍전야와 같은 분위기 흘러가고 있죠. 그만큼 위기의식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건데, 실거래 현장에선 계약서 쓴다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 정막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있었던 매수 문의 콜은 이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고, 전화통에 불이 나던 시절이 불과 한두 달 전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식을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공포의 전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뭔가 크게 터질 수 있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미국 아래 공포는 고스란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살얼음처럼 쫙 깔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거래량인데요. 8월 들어서 한 가지 아주 특이할 만한 점,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중에서 매매와 월세가 거의 딱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수조에 붙어 있는 까재미 마냥 서로 붙어 있어. 그만큼 6월부터 매매 거래가 월세를 앞지르던 시점 이후로 딱 2달, 이 숫자가 참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2달 천하, 그렇게 집값이 올라간다는 소리가 2달 만에 붙어 있게 됐다는 얘기인데, 8월은 5,829건으로 거의 붙어 있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전 구도처럼 월세가 훨씬 상회하는 쪽으로 흐를 거라는 사실. 결국엔 골든 크로스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서 매매 거래량은 급속하게 지금 식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후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거래량이라는 불쏘시개가 없으면 집값은 더 이상 타오르지 못합니다. 본인 몸을 녹일 만큼의 화기도 내지 못할 만큼 꽁꽁 얼어붙을 수 있는, 자칫 동상에 걸릴 수도 있을 정도로 집값 추이는 급격하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본격적으로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호가 장세도 문의 전화로 걸어놓은 가격표 급하게 바꾸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이렇게 물건값을 내놨다가는 뼈도 못 추게 생겼으니까 아마 이런 장세는 단기간 분위기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산 구조 자체가 위기의식으로 팽배해져 있어서 급격한 뚝이 무너지는 듯이 한순간에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모습을 재현하게 될 건데 지금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자랑하던 노원구, 이 2달간 대출 물고 들어온 수요들이 그래도 서울에서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 이곳을 저격하기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뭐 7월에 거의 731건의 거래를 했었지만 이게 9월로 접어들면서 거의 89건에 머무르게 되는, 아마 9월이 다 돼가도 100건 넘기 힘든 추세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노원구의 거래량 엔진이 급격하게 식었다라는 건 확실히 서울의 집값 추이가 기본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래 동선이 그냥 멈춰서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매물 시장에서 자기 집을 내놓은 물건들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당장 매물량도 12만 5천 건으로 늘어가는 추세죠. 이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건 집주인들이 예상했던 미국 기준금리 여파가 오히려 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파도 뭐 그리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상태. 게다가 가장 중요한 집을 사줄 사람이 씨가 말라가고 있는 건데 이걸 뭐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9월 24일 기준으로 8만 1,000건이 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무튼 10만 건은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왜냐? 거래량이 연말까지 터질 수 있는 호재가 단 1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출 규제 자체가 뭐 단기적으로 풀릴 상황 전혀 아니라는 얘기고요. 단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뭐 막히면서 전세보증금 이용해서 잔금 납부를 계획했던 수분양자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둔촌주공이 지금 이런 문제로 수분양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답이 없는 상황에 놓이기는 했는데요. 최근에 강동농협 이금융권에서 집단대출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릴 만큼 급박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둔촌주공이 최근에 내놓은 매물량만 해도 뭐 어마무시하게 늘어가고 있죠. 매매, 전세, 월세, 도합 4,000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후 입주일과 맞춰서 전세대출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패닉셀에 가까운 일이 터질 수도 있겠죠. 전혀 뭐 자금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팔고 나와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건데, 최고가 24억을 찍은 이후로 등기로 올라온 거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거래 자체가 불안불안해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분양자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이 될 것으로 보여서 11월 입주 때와 맞춰서 여러 변수들이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서울 집값의 상황은 폭풍전야, 아주 적막함 속에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 기억을 하시고 타이밍 잘 살피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심증이 물증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미국의 지표들, 특히 이 침체를 동반한 수치들이 나와서 앞으로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은 대혼돈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특히 국내 부동산 시장은 거의 태풍 전야와 같은 적막감이 흐르고 있는데 상당히 집값 부분에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빤바람 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